수적 열세에 놓인 미국 전투기 파일럿들이 일본의 전투기와 격전을 벌인다. 태평양의 한 섬에 대한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다. 바로 과달카날. 6개월간의 격렬한 난타전을 벌이는 동안 하늘에서의 전투가 태평양 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큰 요인이 될 것이다. 최첨단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사용해 이제 우리는 조종석에 앉아 미군의 F4F 와일드캣과 치명적인 일본의 제로와 오스카 전투기들 간의 격전을 체험해본다. 전투를 경험하고 전술을 해부하며 과달카날에서의 공중전을 재현해보는 것이다. 1942년 8월 30일 미 해병대 F4F 와일드캣과 육군 P-400 에어코브라 편대가 과달카날 상공을 정찰하고 있었다. 이들의 임무는 일본의 폭격기와 전투기들이 미군의 거점을 위협하는 걸 막는 것이다. 편대를 이끈 건 존 L 스미스 해병대위였다. P-400에는 산수 장비가 없어서 3,600m 이상 오를 수 없었다. 하지만 스미스는 속도가 느린 P-400 위로 와일드캣을 상승시켰다. 그는 혹시 적기가 있나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그의 무전기가 지직거렸다. Captain Smith receives a frantic radio call from one of the P-400s. There's tally on some enemy fighters that are inbound, Japanese Zeros. 20대가 넘는 제로 전투기들이 후방에서 에어코브라를 위협하고 있었다. P-400은 여기, 제로는 이곳 뒤에서 P-400을 공격하고 있었다. 스미스와 와일드캣 편대는 이곳 900m 상공이다. 제로는 그들을 보지 못했다. I wouldn't say they use the P-400s as bait, but the P-400s normally would get in trouble, and then the Marines would come down and shoot Zeros off the tails of the 400s. 해병대는 P-400을 구하기 위해 돌진했다. 스미스 대위는 아무것도 모르는 제로에 신속히 접근해 총을 겨누었다. What they found is that they could aim just after the canopy towards the wing route where the wings join the fuselage of the Japanese Zero. That's right about where the fuel tanks are. If they can execute a direct hit at that point, the Japanese Zero immediately burns and oftentimes the wings fall off. 제로를 잡기 위해 스미스는 약간 왼쪽으로 기울이며 발포를 냈다. 자신의 6번째 격추였다. 하지만 자축할 여유가 없었다. 상공은 여전히 제로로 가득했다. 스미스 일행은 이제 6개월간에 걸쳐 펼쳐진 전설적인 공중전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이 교전은 1942년 태평양의 가장 주요한 거점에서 펼쳐진다. 바로 과달카날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섬이다. 석 달 전 연합군 정찰부대는 일본군이 솔로몬 군도 남쪽 끝에 자리한 정글섬인 과달카날에 비행장을 건설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다. 만약 일본군이 과달카날을 장악한다면 미국에서 남태평양으로 가는 주요 보급로를 차단할 수도 있었다. 뉴질랜드와 호주도 침공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연합군은 조처를 취해야 했다. Depending upon who controlled that airstrip, had an enormous effect on Japanese and American fortunes in that area. 1942년 8월 7일 미군은 2차 대전에서 처음으로 상륙용 돌격 주정을 발진시켰다. 11,000명이 넘는 해병대원들이 폭풍처럼 과달카날로 돌진했다. 해병대는 신속하게 교두보를 확보했다. 둘째 날엔 일본군의 비행장을 탈취하고 핸더슨 필드라고 이름 붙였다. 일본군은 수천 명의 군인들을 새로 과달카날로 파견해 미군을 섬에서 몰아내기 위한 가차없는 공격을 감행했다. 해병대가 적을 격퇴하는 사이 핸더슨 필드는 작전이 가능하도록 준비에 돌입했다. 일본군의 트랙터와 장비를 가져와 부서진 산호 활주로를 복구했다. 폭탄 피해지를 수리하고 구멍이 뚫린 강철판 PSP를 신속하게 깔았다. 2주 후 마침내 비행장을 완성하고 19대의 F4F 와일드캣 전투기와 12대의
SBD 급강하 폭격기를 띄웠다. It was only because of the ability of the Americans to place aircraft on Henderson Field to protect the supply ships bringing in reinforcements and supplies to the Marines on Guadalcanal that the island could be held. 연합군의 과달카날 암호명은 선인장이란 뜻의 캡터스였기 때문에 핸더슨 필드는 캡터스 부대의 공항이 되었고 처음엔 43명의 파일럿과 지상 근무원만이 주둔했다. 이들은 이내 자신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건 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The island was a fly-infested, dirty, stinking, blood-soaked, damned island that was just dangerous to even walk on the beaches because there was so much unexploded ammunition around. 파일럿과 지상 근무원들은 진흙이 흐르는 막사에서 살았다. 화장실은 땅을 파서 나무를 걸쳐놓았고 악어와 거머리들로 넘쳐나는 룽가강이 그들의 욕조였다. 캡터스 부대의 비행사는 인원도 적고 보급품도 부족했다. 그들의 전투기인 F4F 와일드캣은 적기인 제로기의 민첩함에 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캡터스 부대의 가장 큰 장점은 타고난 지도자였던 27세의 존 스미스가 이끈다는 것이었다. 스미스는 공격적인 전투기 조종사로 전술에도 아주 뛰어났다. He always preached and devised his tactics around you have to pit your strengths against the enemy's weakness. And that is as true today as it ever was since the first airplane ever flew in combat. 1942년 8월 30일 존 스미스 대위와 부하들은 접근 중인 일본의 폭격기와 전투기로부터 과달카날을 지키고 있었다. 섬에서 지낸 지 8일 만에 그는 이미 5번째 유격을 내 에이스가 되었다. 오늘은 6번째를 기록했다. 그때 아래에서 또 한 대의 제로기가 구름을 뚫고 나오는 게 보였다. 제로는 여기, 스미스는 여기 600m 상공이다. 그는 와일드캣의 강화 속도를 이용해 적기의 뒤에 자리를 잡기로 했다. 스미스는 배면 비행을 한 다음 급강하했다. 이렇게 하면 음성 중력 대신 양성 중력이 생긴다. You roll on your back, pull aft on the stick, and pull positive G's so you're pushed into your seat. You can be able to pull more G's, which means you can pull your nose downhill faster. 시도는 성공했다. 스미스는 선회를 냈다. 그리고 제로기 뒤에 자리를 잡은 다음 발포를 냈다. 와일드캣에 장착된 6정의 59경 기관총은 4초 만에 200발을 발사한다. 뜨거운 인이 함유된 소위탄이 제로의 연료 탱크에 불을 붙였다. 하지만 스미스가 자리를 옮기는 순간 이제 곧 먹잇감이 될 판이었다. 제로 한 대가 바로 머리 위에서 접근한 것이다. 과달카날의 녹색 밀림 상공 위에서 비행기들이 시속 960km로 마주 달리고 있었다. Think of a high-speed game of chicken going directly at your target, and no one wants to flinch, because if you flinch, you become defensive. And you have to be pointing at the target to shoot them, so it has to be head-to-head. 사거리에 들어서자 제로가 먼저 20mm 기관포의 포문을 열었다. 스미스도 59경 기관총으로 응사했다. It's basically that slugfest all the way to the merge. Who's going to flinch first, or who's going to blow up first? 양쪽 모두 명중시켰다. 하지만 와일드캣의 장갑은 더 두꺼웠고 덕분에 견뎌낼 수 있었다. And then the overwhelming firepower of the Navy airplane cut this guy into ribbons. He exploded. And then what Smith did is dump the nose over very hard, very abruptly, and flew underneath the debris field and escaped. 제로는 치명적인 실수를 냈다. 와일드캣의 분위기에 말려든 것이다.
그러먼사에서 제작한 와일드캣은 1937년 첫 비행을 시작했다. 이 비행기는 조종석의 장갑과 자체 보수식 연료 탱크가 특징이다. 이 탱크는 고무총으로 덮여 있어 구멍이 나도 고무가 자동으로 막아준다. 와일드캣은 일본 항공기 중 가장 유명한 기종을 상대했다. 막강한 미쯔비시 A6M3 제로였다. 가벼운 제로는 선해와 상승에서 와일드캣을 능가했는데 이는 공중전에서 결정적인 이점이었다. 하지만 얇은 장갑과 자체 보수 기능이 없는 연료 탱크 탓에 와일드캣과의 난타전에서 살아남질 못했다. Essentially, in fighter versus fighter comb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Wildcat and the Zero is the difference between a battle axe and a rapier. They can both be effective, but they're used somewhat differently. 제로는 더 빠르고 기동성도 우수했으며 상승력도 더 뛰어났다. 반면 와일드캣은 제로보다 더 거칠고 중무장을 했으며 강화에 뛰어났다. Wildcat pilots in general would want to avoid returning fight with the Zero. That would not be their fight. The Wildcat with its 650 cal machine guns, heavy body armor around the engine cowling, preferred head-on attacks, frontal attacks, and it would just basically plow through that Zero. 8월 30일의 공중전은 스미스와 부하들의 일방적인 승리였다. 그들은 22대의 제로를 공격해 14대를 격추시켰다. 제로의 보호를 받던 일본 폭격기들은 과달카날에 도착하기 전에 퇴각해야만 했다. 교전이 끝났다고 생각한 스미스는 핸더슨 필드로 진로를 잡았다. 하지만 앞쪽으로 2대의 제로가 도사리고 있었다. 1942년 8월 30일 과달카날 전투가 벌어진 지 3주. 일본군 비행기가 공격해왔다. 해병대 전투기 조종사 존 L. 스미스는 적의 제로기 3대를 격추시켰다. Captain Smith is RTB, returning to base from his mission, thinking the mission's over, and he gains tally of 2 Zeros that have just strafed Henderson Field, so strafing his home. So the natural pilot tendency, what does he do? He's going to roll in and attack those guys that just attacked his home. 다시 한번 수적 열세에 놓였다. 하지만 제로기 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적들은 스미스를 보지 못했다. 제로는 여기, 스미스는 여기 약 2,400m 위에 있다. 그는 가파르게 하강 선회를 내 적기가 알아차리기 전에 제로의 꼬리에 달라붙으려 했다. 스미스는 대면 비행을 해 적을 향해 하강했다. 그는 6시 방향에서 자리를 잡고 낮게 제로의 뒤를 쫓았다. 그리고 완벽한 유격 위치를 잡았다. 제로는 도망치기 위해 방향을 급히 왼쪽으로 꺾었다. 하지만 움직임을 미리 예측한 스미스는 우측으로 비행하면서 기관총을 발포했다. 일본군 파일럿은 속도를 줄이고 우회전을 하면서 스미스가 지나쳐가길 원했다. 하지만 스미스도 힘을 줄이고 계속 추격했다. 해병대 에이스의 조준기에 그대로 제로가 들어왔다. 스미스의 와일드캣은 이날 4대의 적기를 격추시켰다. 이는 스미스 일행에게 자신감을 보충시켜주는 승리였다. He led by example. He would be the first one to roll in on a zero formation, and his guys would follow him to the gates of hell because of that, because they knew he was putting his tail on the line every time. 스미스와 캡터스 공군부대가 날린 강타는 결국 전격적인 교전을 불러왔다. 미국의 파일럿들은 낮에만 출격할 수 있었다. 레이더와 항법 보조 장치가 부족해 야간 전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일본 해군은 1930년대 이미 막강한 광학 거리기를 이용해 야간 전투 능력을 완성했다.
병사들도 암흑 속에서 전투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았다. The Guadalcanal campaign developed into this extraordinary situation of a change of sea control every 12 hours. The Americans controlled in daylight thanks to their aircraft in Henderson Field. But every time the sun went down, the Japanese ruled the waters off Guadalcanal. 어둠이 내리면 일본 해군이 슬롯을 장악했다. 슬롯은 과달카날에서 라바울의 일본군 기지까지의 넓은 해역을 말한다. 일본군 보급선들은 해병들이 도쿄 익스프레스라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정기적으로 드나들었다. 전투에 돌입한 지 한 달이 되는 9월 초가 되자 일본군 2만 명이 과달카날에 새로이 지상군으로 투입돼 2만 3천 명의 미 해병 및 육군과 대치하게 됐다. 연합군은 섬을 가로지르며 천천히 진격했다. 하지만 일본도 공군과 해군의 포격을 등이었고 엄청난 규모의 반격을 개시했다. They came in August, they came in September, they came in October, they came in November, and each time in increasing force and with increasing desperation, trying to inflict a decisive loss on the United States. 일본군의 지상 공격은 핸더슨 필드의 파일럿을 저지할 수는 없었지만 계속되는 공중전과 열악한 조건, 전염병으로 인한 타격은 상당했다. They were constantly having to refurbish the airfield in order to be able to operate out of it. Constantly fending off attacks. They had malaria, dry rot, jungle conditions, which wreaks havoc on aircraft and maintenance. 존 L. 스미스 같은 베테랑은 결국 교체돼 귀국했다. 하지만 과달카날을 떠나기 전 스미스는 19대를 격추시킨 공로로 명예훈장이 수여됐다. 많은 캡터스 부대 파일럿들이 신출내기들로 대체됐다. 그중엔 제퍼슨 드블랑 해병 소유도 있었다. 21살의 루이지애나주 락포트에서 온 드블랑은 F4F 와일드캣을 몬 지 얼마 되지 않아 첫 교전을 벌인다. I had less than 10 hours of flying time in the fighter I was going to fight with against the Japanese. 1943년 1월 31일 과달카날 전투 개시 6개월. 제퍼슨 드블랑은 속성 과정으로 공대공 전투를 터득하게 된다. 그는 곧 과달카날 전투에서 가장 유명한 공중전 중 하나를 경험한다. 드블랑은 8대의 와일드캣을 이끌고 12대의 SBD 돈틀레스 급강화 폭격기를 호위하고 있었다. 더글라스 SBD 돈틀레스는 최전선 항모에 근거를 둔 급강화 폭격기다. 이들의 작전은 과달카날로 향하는 일본군의 보급선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핸더슨 필드 약 400km 지점에서 일본의 호위함을 차단하고자 했다. You want to interdict that shipping as far away from the island as possible. If the mission failed and the shipping still existed or you weren't able to get all the shipping, you'd have an opportunity for a re-attack. Basically fly home, refuel, rearm, go back out and try again. 밀림의 상태와 응급 보수 시설로 인해 와일드캣의 피해가 갔다. 2대의 무전기에 문제가 생겨 귀환하길 원했지만 드블랑은 반대했다. I picked up the mic and said, look, we need all of the guns we can get to get up there and protect these guys, or else there's going to be a lot of casualties. 드블랑의 비행기에서는 연료가 새는 것 같았지만 그는 폭격기 호위를 계속하기로 했다. 그는 돌아올 수 없는 여행이라는 걸 알았다. Sure, I said, please do this. I said, I'm not going to make it back. Get somebody coming up that area and look for me floating around in a rubber raft, because I'll be there. The sharks will be there with me, too. So give me a break. That's what I said. 목표 지점에 도착하자 돈틀레스 급강화 폭격기가 하강해 목표 주위를 맴돌았다. 갑자기 일본의 피트 수상기 2대가 SBD의 머리 위에서 급강하했다. 드블랑은 수상기가 돈틀레스에 접근하는 걸 보고 좌측으로 급선회를 냈다. 짐 펠리튼 하사가 뒤따랐다. 이들은 반원을 그리며 공격을 가로막고 나섰다.
드블랑은 스로틀을 열고 두 대의 적기에게 접근했다. 그때 피트의 후방사수가 발사한 예광탄들이 그에게 쏟아져 들어왔다. What's next? 지펠 콰트로. 그 앞에선 모든 것이 추억이 됩니다. 처음으로 이 문을 여는 사람이 내 아내였으면 좋겠습니다. 지펠 콰트로. 휴대용 건물들을 통째로 옮긴다.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주업체들이 휴대용 건물들을 들어옮기는 것인다. 건축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펼치는 기상천외한 방법들. 900톤의 빌딩과 수백 년의 역사적 유물, 그리고 B-25 폭격기에 이르는 초대형 이주 프로젝트. 아슬아슬한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Another day, another dollar. Now, does that tell you what the hazards are? (1943년 1월 31일) 과달카날 전투 6개월째. 해병대 제퍼슨 드블랑 소위는 일본의 보급선 호위함을 공격할 미군 폭격기들을 보호하고 있었다. 현재 두 대의 일본군 피트 수상기로부터 폭격기를 구하러 급강하는 중이다. 그가 접근하자 피트기의 후방사수가 총격을 가했다. In a float plane, the rear gun is naturally a crack shot. If you ever get float planes in your sight out there, don't try to go up to them to shoot, because that rear gun is murder, and he'll get you. 복엽기이긴 하지만 미쯔비시 F1 엠피트는 전투에서 대단한 능력을 발휘한다. 일단 회전 반경이 아주 우수하고 날개에는 기관총 2정이 탑재되어 있으며 7.7mm 미포도 장착되어 있었다. 한완이 드블랑의 주중석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일본의 사수가 쏘는 총탄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좌우로 틀었다. He's using a lot of rudder and aileron to basically slide his airplane back and forth to try and not allow a steady bead by that tail gunner. 드블랑은 조심스럽게 피트기의 꼬리와 줄을 맞춘 후 발포했다. 육중한 59경 기관총이 수상기를 갈갈이 찢어놓았다. (1200마력의) 와일드캣 엔진을 최대로 가동해 드블랑은 두 번째 피트에게 접근했다. 그의 총탄이 피트의 연료 탱크에 적중했다. The burst caught him dead center, and his plane caught fire. He exploded, actually. 드블랑은 상승해서 다시 호위 임무에 복귀했다. 비행기 무리가 빠르게 접근하는 게 보였다. 일본의 오스카 전투기였다. 나카지마 KI-43 오스카는 일본의 육공군이 사용하는 최전방 전투기였다. 오스카는 와일드캣만큼 빨랐지만 기동성은 훨씬 우수했다. 하지만 화력은 와일드캣이 막강했는데 기관총이 6대2로 압도적이었다. 오스카 전투기들이 급강화 폭격기들을 공격하기 위해 전속력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이들은 표적에만 정신이 팔려 드블랑을 보지 못했다. The target is the prize, so become focused on that prize, you start to lose your peripheral vision and your actually situational awareness around you. 드블랑은 여기
오스카는 여기에서 드블랑 위로 질주했다. 드블랑은 오스카의 아래쪽으로 회전했다. 최대한 속도를 내 적의 밑으로 들어간 후 선두기에 발포했다. 오스카 한 대가 격추됐다. 파일럿은 부상당했지만 탈출했다. 오스카의 윙맨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열을 벗어났다. 드블랑은 그의 꼬리에 따라붙었다. 그리고 조준기에 포착했다. 이날 제퍼슨 드블랑의 세 번째 확실한 사살이었다. 드블랑은 연료가 거의 바닥을 드러냈지만 그대로 남아 SBD를 호위하기로 했다. My job was to protect the what? The dive bombers. Now, I'm not a hero, but I have to live with my conscience. And if I didn't do what I was supposed to do, then I'm derelict in my duty. 순간 드블랑은 오스카 전투기들이 폭격기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자신을 쫓는 걸 알았다. 오스카는 급방하에 드블랑과 펠리튼에게 돌진했다. 수적 열시에서 공격을 받은 두 미군은 본능적으로 고전적인 방어 기동에 들어갔다. 해치 위부였다. 이것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2인 전술로 해군 지휘관 지미 태치와 제임스 플래틀리가 전투에서 창안한 전술이다. 버디 시스템으로 짝을 이룬 두 비행기는 60m 거리를 두고 비행했다. 적이 와일드캣의 꼬리를 공격하면 두 미군 전투기가 서로를 향해 선회한다. 이제 적이 따라붙으면 바로 두 번째 비행기의 표적이 된다. So by turning into each other, crossing flight paths, they force that bandit to pick one fighter or the other. And once they pick that fighter, that adversary aircraft is now vulnerable to an attack by the other fighter. 드블랑과 펠리튼의 해치 위부는 효과가 있었다. 오스카는 상대 와일드캣에게 노출이 되므로 공격을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펠리튼이 너무 넓게 돌면서 뒤를 쫓는 오스카의 십자선에 들어와 버렸다. 총탄이 펠리튼의 엔진을 관통했다. 펠리튼은 적의 표적에서 벗어나기 위해 손상을 입은 전투기를 좌측으로 멀리 틀었다. 그리고 탈출했다. 해치위부에 의한 상호 지원이 사라지자 오스카는 드블랑을 쫓기 시작했다. 드블랑은 적을 떨어뜨리려 했지만 민첩한 오스카는 손쉽게 6시 방향을 확보했다. 그때 폭격기와 함께 있었던 드블랑의 동료 비행대원 짐 시크레스트가 그를 구하러 왔다. 드블랑은 여기에, 시크레스트는 이곳에서 곧장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바로 드블랑의 주종석을 지나 오스카에게 달려들었다. 시크레스트가 드블랑의 꼬리를 때릴 뻔했지만 이 작전이 주요했다. 오스카가 몸을 피했다. 드블랑이 고개를 들어보자 시크레스트와 오스카는 온데간데 없었다. I said, that's enough. I'm going home, and I couldn't understand why I'm still fighting these guys, because I'm going to be a dead man. I turned back and I streaked for home full throttle. I don't care for using all the gas I have left. 날은 빠르게 어두워지고 있었고 드블랑의 연료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일본군에게 공격을 퍼붓고 귀환하던 SBD와 합류하기 위해 상승했다. 하지만 이들과 합류하기도 전에 오스카 두 대가 아주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걸 알았다. 1943년 1월 가달카날 상공. 해병대 전투기 주종사 제퍼슨 드블랑은 위기에 처했다. 민첩한 오스카 전투기 두 대가 3시 상공에서 돌진하고 있었다. 비록 연료가 부족했지만 드블랑은 오스카가 아군 폭격기에게 접근하는 걸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드블랑은 우측으로 상승해 적기에게 향했다. 그리고 최선의 전술을 사용했다. 바로 정면 공격이었다. I'm the one that's climbing, and these guys are the one coming down, but very shallow when they saw me to steepen the dive. And when they steepened the dive, I cut loose. And
he blew up. I caught the pipes that had the whole thing blew. 일본군 전투기가 폭발하면서 생긴 파편에 드블랑의 시야가 가려졌다. His engine separated and went past me, separated and turning. Weird looking. I'd never had that before. And of course, there's nothing but debris in front of me, which I ran through. And it hit my prop, and it hit the wings. It didn't knock me out. It didn't knock me out, but I still had control, and it still was running. My engine was running. 드블랑이 시야를 확보하자 뒤에서 두 번째 오스카가 달려드는 게 보였다. He was looking at me as if that's a dead man I'm coming after, because I'm going to blow him right out of the sky. And when he came on down that way, we were both diving towards the sea. And I knew good well with the Grumman, there's only one protection I have. Flying straight, I couldn't do it because he can overtake me. Pulling up, I couldn't do it because he had me broadside. Over here, when you pull up, then you're going to stall and come down, he can get you there. So with only one option that I have to have, is the option is to fool him. 드블랑은 와일드캣을 스키드하도록 했다. 브레이크를 밟아서 제로가 앞으로 지나쳐가도록 하는 것이었다. When it skidded, then he was coming too fast. I straightened out to just let him go. We were wingtip to wingtip. 오스카 파일럿도 스키드를 통해 와일드캣의 꼬리에 붙으려고 했다. But he fished still, and he couldn't do it. He went right past me. I looked at him, and he looked at me, and I could recognize that man today. And you'll say, you're crazy, man. Well, when you kill somebody during war, and you see him, you'll witness what I'm talking about. 오스카가 정면으로 드러나 있어서 한 발만 쏴도 격추시킬 수 있었다. 이날 드블랑의 확실한 5번째 승리였다. 그는 하루 만에 에이스가 됐다. 하지만 승리의 느낌은 없었다. 그의 눈길은 기계장치로 쏠렸고 시계를 확인했다. The instant I looked at my watch, a 7.7 Japanese bullet came over there and knocked my wristwatch off my wrist. Well, that kind of scared me. 이제 드블랑은 적에게 난타를 당했다. 엔진과 프로펠러, 조종석에 총알이 쏟아졌다. 오직 튼튼한 기체만이 그의 목숨을 지켜주고 있었다. He kept firing. The bullets were coming past the engine and hitting at the prop area, which of course is messing my prop up. Pretty soon he hit the engine and she caught fire. Then I knew I was in trouble and I bailed out. 드블랑은 바다로 떨어져 적이 장악한 섬으로 헤엄쳐갔다. 원주민들이 그를 구해 미군에게 쌀 한 가마니를 받고 넘겨줬다. Most people cannot price out their exact amount of money they are worth. But I know exactly how much I am worth. 1 10-pound sack of rice. Second Lieutenant DeBlanc is an amazing figure in Marine aviation. He lives to tell this whole tale, comes back out, and rightly so, earned the Medal of Honor for his mission. 1943년 2월까지 초라한 캡터스 공군부대는 일본군 최고 항공부대와 싸움을 벌여왔다. 일본 측은 과달카날을 얻기 위해 치른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결정을 내렸다. The Guadalcanal campaign lasted officially 6 months, from August of 1942 into February of 43, at which time Tokyo decided to withdraw the forces remaining there. 11,000명이 넘는 일본군이 신속히 철수했다. 그리고 2만 명은 전투나 질병, 기아에 굴복해 사망했다. 미군은 약 6,000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다. 이 승리는 아주 중요했다. 덕분에 과달카날은
연합군이 태평양을 건너 일본군을 공격하는 전진 기지가 됐다. 하지만 1943년 4월 7일 일본은 최후의 복수를 시도했다. 이들은 과달카날과 연합군에 보급품을 전하는 호송대에 필사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일본군은 북솔로몬 군도에 있는 기지에서 대대적인 공습부대와 더불어 4대의 항모를 발진시켰다. 이 대규모 공격 작전에 투입된 비행기는 200대가 넘었다. 과달카날 인근에선 젊은 제임스 스웨 중위가 이끄는 와일드캣 4대가 미군 호송단 위를 순찰 중이었다. We were circling around and whatnot, and finally Smiley Burnett of 214 hollered that, my God, there's millions of them. We looked at it and thought, holy smoke, there is millions of them. They were just like mosquitoes. And we thought, oh God, we had 4 airplanes and 75 or 80 Japanese dive bombers heading for us, along with about 150 Zeros. 일본군 대형은 여기. 수에스 전투기들은 아래에 이곳 약 13km 지점에 있다. 적은 아직 와일드캣을 보지 못했다. 수에스는 벨 폭격기를 향해 상승했다. 독일의 슈투카를 본떠 만든 IC-D3A2 벨 극강화 폭격기는 일본의 항모 기단의 주력으로 양 날개에 기관총과 7.7mm 후방 기관총으로 무장했다. 극강화 폭격기의 전술은 4,500m 고도에서 극강화해 시속 480km로 가속했다가 아주 낮은 고도에서 폭탄을 퍼붓고 귀환하는 것이었다. 첫 요격에 대한 열망으로 수에스는 다른 와일드캣을 납질러 표적을 찾았다. 세 대의 벨 폭격기가 아래에 있는 미국 호위함을 향해 극강화 폭격을 시작했다. 수에스는 뒤에서 그를 쫓았다. 갑자기 후방 사수가 수에스를 향해 기관총을 뿜어댔다. (1943년 4월 7일) 일본은 과달카날에서의 수모를 갚기 위해 최후의 복수에 나섰다. 해병대 중위 제임스 수에스는 연합군 호송 함대를 공격하기 위한 일본군의 벨 폭격기 세대를 뒤쫓고 있었다. 벨의 후방 사수가 수에스에게 총격을 가했다. 그때 작은 폭발이 일어나며 벨 폭격기 연료선에 불을 붙였다. 수에스의 첫 번째 요격이었다. I just picked one and just gave him a squirt and he flamed like crazy. 수에스는 두 번째 벨에게 다가갔다. 폭격기의 오른쪽 날개에서 첫 불꽃이 일었다. 그러더니 곧 기체가 찢어졌다. 몇 분 만에 적기 2대를 격추시켰다. 하지만 거의 그 즉시 세 번째 폭격기의 후방사수에게서 기총 사격이 쏟아졌다. 7.7mm 탄환이 와일드캣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다시 한번 수에스의 소위탄이 연료 탱크에 적중했다. 그때 왼쪽 날개 쪽에서 거친 폭발이 있었다. 아군의 발포였다. 대공포에 맞아 기체에 구멍이 난 것이다. 수에스는 기체를 서둘러 상승시켰다. I was number 1, scared. Number 2, frightened. Number 3, ready to bail out of that darn thing. Then you couldn't believe how nervous I was. 수에스는 계속 상승하며 귀환 준비를 했다. 하지만 전방에서 벨 폭격기 무리가 눈에 들어왔다. 이들은 폭격을 마치고 급히 기지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기체가 훼손된 상태였지만 수에스는 뒤쪽에서 접근했다.
그리고 자리를 잡은 후 발포했다. 네 번째 사살이었다. I was down below them, and so that the rear gunner couldn't shoot me. And when I fired my guns, I'd just stick the nose up a little bit and give a quick blast. And it was fantastic how they burned. 타협할 줄 모르는 일본 해군 항공기들은 대형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결코 피하지 않았다. Each one of them went down in turn as I was chasing them like this and shooting. And it only took 2 or 3 rounds per gun. And boy, it just ripped them up something awful. And they'd flame just like that. 다섯 번째 먹잇감을 바다에 격추시켰다. 후방사수는 살기 위해 바다로 추락하기 직전 비행기에서 탈출했다. 자신의 첫 번째 전투 임무에서 이 신출내기 해병은 15분도 되지 않아 에이스가 되었다. 놀랍게도 남아있는 벨은 여전히 대형을 유지했다. 자신의 행운에 놀란 스웨슨 와일드캣을 몰고 6번째 벨 폭격기를 쫓아가 순식간에 태평양에 수장시켰다. 겁에 질린 먹이를 본 사자처럼 스웨슨 적의 대형으로 파고들어 또 다른 희생양을 찾았다. 뒤이어 7번째 희생자에게서 검은 연기가 일었다. 완전히 겁을 상실한 이 해병은 자신이 무적이라 느끼기 시작했다. Talk about overconfidence. That was me. 8번째 희생자를 찾는 동안 그는 경계심을 완전히 잊고 말았다. I was aimed right straight for the rear gunner, and I flew right into that damn gun. He just blasted my windshield and me and everything else. 스웨슨 부서진 유리에 손을 베었다. 하지만 곧 방아쇠를 당겨 근거리에 있던 사수를 사살했다. I can still see his eyes right now, the terror in his eyes while he was shooting at me. And when I fired back, he fell down into the cockpit. Shocking. 하지만 기체 손상에 총알까지 떨어지자 스웨슨 다음 희생자가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걸 잘 알았다. He hit my oil cooler and disabled my engine because the oil pressure just dropped like a ton of bricks. And I thought, uh-oh, I've got to get the heck out of here. 엔진이 멈추기 시작했다. 그는 인근 플로리다 섬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Just about half a mile or so offshore, my engine froze. The prop stuck up like a middle finger, and so I made let my flaps come down, and they didn't. Only one side worked. This flight didn't work at all for some stupid reason. Probably the hole in my ring. 스웨슨 비상 착륙을 시도했다. 하지만 수면과의 충돌로 인해 머리가 계기판에 부딪히며 코가 부러졌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가라앉는 비행기에 갇히게 되었다. I made a water landing and went down about 25, 30 feet with the airplane. My shoulder strap was caught on the boat release hook right up over my right shoulder. And man, I struggled to get out of that damned airplane. 물 위로 올라온 제임스 스웨슨 구조됐고 6개월간 병원 신세를 졌다. 그리고 과달카날로 돌아갔을 때 명예 훈장에 추천됐다는 걸 알게 됐다. 오늘날 그는 이 훈장과 함께 지금까지도 벨 폭격기 후방사수의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다. The look on that rear gunner's face when I killed him, I still see it night after night after night. 핸더슨 필드로부터 날아온 70여 대의 비행기가 제임스 스웨트 일행과 합류했다.
캡터스 부대는 다시 일본군을 향해 맹공에 나섰다. 일본군은 다시는 태평양에서 공세를 취하지 못했다. 캡터스 부대의 병사들은 태평양 전쟁 상황을 반전시킨 데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And it was the kind of Americans who fought and prevailed under extraordinary circumstances at Guadalcanal, who demonstrated not only to themselves but to their entire generation that they had what it would take to prevail in World War II. 과달카날의 하늘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캡터스 부대의 파일럿들은 2,000번 이상 출격해 425대가 넘는 일본군 적기를 격추시켰다. 양군의 격추 비율은 거의 4대 1이었다. The legacy of the pilots of the Cactus Air Force is absolutely amazing. We still study the battles. The lessons learned from Guadalcanal in 1v1 air combat are nearly as true today as they were then. The battle for Guadalcanal was a defining moment in Marine Corps history. 존 엘 스미스나 제퍼슨 드블랑, 제임스 스웨이 같은 사람들이 이끌었던 이 비행단은 최악의 조건을 극복해냈다. 그리고 일본 해공군 최고의 파일럿들을 바닷속으로 수장시켰다.